네, 반갑습니다. 제목이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래요. 넥스트 노멀 시대 그 내부 헬프 데스크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넥스트 노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사전 인터넷 좀 찾아보고 사전 찾아보고 해봐도 그냥 뭔가 변화를 필요로 하는 어떤 상징적인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 내부 헬프데스크라고 하는 솔루션을 뭔가 지금까지 있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바꿔가는데 좀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내부 헬프데스크라고 하시면 혹시 여러분이 그 갖고 계시는 헬프데스크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회사에서는 그냥 ITSM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룹웨어 같은 데 통합해서 사내 업무를 통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인사나 재무나 각 업무별로 별도의 어떤 접수 방식,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특정 시스템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모든 사내 업무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있고, 그 도움을 지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헬프데스크라고 통칭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저희가 발표할 때 그 헬프데스크라는 이 개념은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볼 때 어떤 부분이 이런 그 내부 헬프데스크라는 개념에서 변화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그리고 그 잘하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기능 때문에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저희가 봤을 때 정말 그, 그 넥스트 노멀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야 할 만큼 심각한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가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런 그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뭐 예전에 그 일반적인 업무 방식에서도 그러셨겠지만 워낙 다양한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죠. 뭐 간단하게는 남자 여자도 다르고, 세대가 많이 달라지면 각 세대별로 일하는 방식이 틀리고, 부서별로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면 그 일하는 업무에 따라 또 언어들도 다릅니다. 표시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런 분들한테 같은 방식으로 어떤 그 회사가 정한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각 그 세대별, 뭐 성별, 아니면 그 기술적인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요청을 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가는 것,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최근 들어서 특히 아마 MZ 세대들을 통해서 아마 좀 가장 잘 부각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예전처럼 더 이상 회사가 자기 방식대로 이제 직원들을 어떻게 해라 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식을 회사에게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직원들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위에 두 가지를 합쳐보면 이제 그 직원들이 일을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고, 그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한때는 어떤 주변적인 업무였었어요. 물건을 파는 회사에 있을 때는 영업이 주된 업무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생산이 주된 업무고, 그런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인사 업무, 재무 업무, 뭐 PC를 나눠주고 PC에 문제가 생기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분들은 다 지원 업무였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지원 업무는 주변 업무가 아닙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다른 본업을 하시는 그런 업무 직원들이 생산성을 높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업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업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물 좀 마시고 좀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쓴 것도 그렇고 왠지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잠깐 실례를 범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지원 업무는 주변 업무가 아니라 회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업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미래 헬프데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저희가 볼 때는 일단 그 다양한 사람들이 위치 그리고 상황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도구를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뭐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일단 모바일 환경 그런 거 있겠죠. 그리고 모바일 환경을 생각하면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소셜 메시징, 뭐 메신저, SNS 같은 것들입니다. 앞에서 그 구글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죠. 협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챗 같은 걸 짚으셨거든요. 아마 모든 업체들이 최근 들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어떤 그 협업의 기반, 그런 기반이 메시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직원들에게도 어떤 문제를 요청하고 접수를 받는 어떤 채널로 메시징을 관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웹페이지 만들어 들어서 그 웹페이지에서 문제를 요청하고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징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기존의 전화를 통해서도 요청을 받고 이메일을 통해서도 받고 또 기존에 원래 하고 계시던 그런 웹 양식을 통해서 문제를 받고 그런 모든 방향에서 다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어떤 헬프데스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마 그 도움을 요청하는 직원이 너무 사용하기가 쉽게 뭔가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직원 어떤 회사든 직원이셨을 테니까 현재 직원이실 거고 아마 내부 업무 지원을 위한 어떤 절차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복잡해요. 입력해야 되는 게 많고 힘듭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도움이 필요할 뿐인데 너무나 많은 걸 필요로 합니다. 그런 복잡함에서 직원들을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도움을 지원해 주셔야 하는 직원들이 있죠. 그분들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다양한 요청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든 쉽고 빠르고 또 편리하게 그분들의 도움을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나 도움을 지원해 주시는 분이나 문제없이 생산성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면 그냥 끝나는 건 아니죠. 조직은 계속 변합니다. 지금 저희의 주 테마도 변화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고 조직이 성장하면 또 변할 거고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한 번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헬프데스크 시스템이 꾸준히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헬프데스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저희만 알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모든 회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헬프데스크 솔루션 업체들이 있어요. ITSM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왜 그런 솔루션 회사들은 제대로 된 헬프데스크를 구축하지 못할까요? 저희가 볼 때 가장 어떤 심각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공통된 주제 중에 일단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현재 어려움을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뭔가 하려고 하면 요청하시는 분이나 또 지원하시는 분이나 소요되는 작업 단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작업 자체가 번거롭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특히 여기 요 시스템과 연계하는 부분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생각보다 점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한 가지를 요청하는 것 뿐이지만 요청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요청이 사내 이 시스템, 저 시스템을 아울러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요청 하나를 받아서 한 화면에서 그냥 다 처리해 줄 수 있으면 괜찮지만 사실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뭐 때로는 ERP도 봐야 되고 사내 각종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서 각각 스텝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다른 시스템들에서 오는 정보를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작업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성작업하는 부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을 설정하고 기능을 변경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처음에 잘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죠. 근데 하지만 뭔가 그 이후에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뭐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소스 자체를 바꿔서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구성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잘 변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바꿔놓으면 다른 게 무너지고 저거 바꿔놓으면 다른 게 무너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의 솔루션이 그렇게 깔끔하게 잘 운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젠데스크는 그런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객의 호응이 좋은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제품 소개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경험입니다. 경험. 고객한테 제공하는 헬프데스크에서는 고객 경험이 될 거고 직원한테 제공하는 헬프데스크에서는 직원 경험이 되는 거죠. 직원의 입장을 보고 그 직원의 경험을 최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게 젠데스크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파워풀 리즈라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바꾸지를 못하겠어요. 다른 우리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강력하리만큼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도움을 제공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매우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이고 이 세상 어디에서 사용하시던 얼마만큼 사용하시던 무한한 확장성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향후의 어떤 변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부분 있죠. 변경을 하려면 지금 현재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현재 사용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무엇보다 다른 솔루션에 비해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좋은 강점을 갖췄음에도 최상의 TCO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 160개국 이상에서 17만 개 이상의 고객이 저희 젠데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저희 젠데스크의 장점은 주로 너무 효율성이 높다. 뭐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굳이 사용자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그런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기술도 아니에요. 잘 사용하게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잘 만들어 드리고요. 또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해결을 해드려서 생산성을 높여드리고 또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제품이 그 어떤 기능들이 이런 부분들을 맞춰드리는지를 좀 상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용자 측면,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움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뒷단, 구축을 하고 향후에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요청하시는 분의 경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최근의 추세 중 하나는 셀프 서비스죠. 뭐 여러분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만 해도 일단 궁금한 게 생기면 다음 MS팀에는 좀 죄송하지만 구글 검색부터 합니다. 네. 검색하고 그래서 찾아서 제 스스로 뭔가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안 되면 AS 센터에 전화를 하든 그렇게 하는 거죠. 많은 고객분들이 스스로 뭔가 답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 그런 그 추세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런 사용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좋은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다양한 그런 뭐 메신저라든가 메시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똑같은 환경을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 반응형이라고 뭐 보통 뭐 얘기를 하죠. 모바일 환경이 일반 데스크탑 환경과 똑같이 제공될 수 없다면 추가적인 개발 부담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이 이제 봇이라는 개념이죠. 뭐 챗봇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앤서봇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AI가 들어가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냥 검색을 통해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뭔가 좀 더 지능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사용자를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봇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사용자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제가 어떤 채널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채널이 다양하다고 그냥 끝나면 사실 다른 솔루션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양한 채널들이 인입이 돼서 사용자가 무슨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과거 이력이 다 연계가 돼서 지원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하나의 접점으로 저희가 모든 자료를 모아드리고 사용자는 언제 요청하고 어디서 요청했는지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은 이 고객이 이전에는 이러이러한 요청을 했었구나. 그리고 이러이러한 물음을 챗봇하고 주고받았구나. 내부 헬프데스크 그 도움말들이죠. 도움말들 같은 데서는 어떤 것들을 이미 검색을 했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또 반복되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뭐 제품 구매 후 고객센터 같은데 전화해 보시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나는 이미 한 번 대답을 했는데 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경험. 그거 별로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 아예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린다는 거죠. 셀프 서비스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 축으로 보게 되면 그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그 지원 요청 자체를 줄여드릴 수가 있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얼마나 잘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잘 조직화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지만 사실 내용 자체를 만드는 게 고객이시죠. 직원이고 또 회사입니다. 저희가 어떤 제공하는 중요한 어떤 추가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만들어진 어떤 지식 문서들, 그런 지식 문서들에 대해서 사용자들도 코멘트를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역시 그런 작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많은 수집되는 데이터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검색어는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식 문서가 없더라. 현재 고객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이거고 관련된 지식 문서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런 분석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속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닌 저런 지식센터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레퍼런스 중에 하나 테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테스코가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런 저희 제품의 기능이 앞서 말씀드린 지식 문서를 제공하는 사이트. 저희는 저희 제품의 기능으로 헬프센터라고 부릅니다. 그 헬프센터를 매우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프센터 수가 8개라고 되어 있죠. 사용하시는 부서가 8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IT 부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사부, 재무팀, 시설팀 등등 8개 팀이 사용을 하는 그런 헬프센터고요. 아시다시피 테스코가 수십만 직원을 가지고 있죠. 둘째 정도 될 것 같은데 글로벌하게 아마 탑3 안에 들어가는 리테일 회사고요. 주당 발생하는 티켓 수가 4만 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1차 배정자 해결 비율이 79%라고 말씀을 드려요. 1차 배정을 한다는 얘기는 고객이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 맥락을 분석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저희 제품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지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화면을 바꾸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업체들이 역시 반복하고 있는 지원을 하시는 분 간의 어떤 협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상담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보시게 되는 화면인데 보시다시피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 내용에 대해서 요청하신 분의 어떤 사용자 정보 그리고 과거의 문의 이력뿐만 아니라 어떤 웹사이트에서 뭘 봤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전화를 비롯해서 메시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통합해서 수신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징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들어오면 수락을 할 경우 세 탭으로 열려서 한 화면에 그냥 멀티 탭으로 여러 개의 요건을 같이 지원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문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코딩 없이 작업을 한다. 헬프센터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의 웹사이트인데요. 사용자가 마치 간편한 검색을 통해서 모든 지식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웹사이트로 만들어 드리지만 또 코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바뀌지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지식 문서들을 만들어 놓고 상담원을 위한 어떤 전용 그 지식 문서도 만들 수가 있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상담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 지식 문서를 통해 검색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된 내용에 대해서 특정 그 답안이 필요한 경우에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을 해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간단하게 복사를 해서 답변에 붙여넣기를 하는 형식으로 상담하는 직원이 최소한의 어떤 수작업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나 봐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조금 빨리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이 매크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동화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그 작업이 필요한데 답변이라는 게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식문서 검색을 통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되지만 미리 만들어낸 어떤 표준화된 답변들이 있을 거잖아요. 하다못해 인사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누구입니다부터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어떤 템플릿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템플릿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향후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티켓에 어떤 속성을 붙여넣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청은 기술 요건이고 보안 요건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태깅을 해주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오류가 일어날 발생도 크고 그리고 번거로운 작업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해주시는 분도 힘드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제일 저희 제품을 잘 사용하고 계신 게 아마 이 레드핀이라고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좋은 사례가 많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사례로 발표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신 그런 업체입니다. 이 회사 역시 내부 11개 부서가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전에 다른 제품을 썼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 제품에 비해서 내부 만족도가 96%까지 상승한 그런 제품입니다. 기능 확장 관련해서는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저희 마켓플레이스를 소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데 무조건 개발을 할 것이냐, 그냥 마켓플레이스에서 갖다 붙이기만 할 것이냐. 대표적인 앱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특히 슬랙, 줌, 그리고 팀즈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직원 협업 툴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줌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원격으로 화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툴이기도 합니다. 팀즈 같은 경우 티켓을 아예 팀즈에서 올리고 답변도 팀즈에서 주는 그런 수준의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추가적인 개발이 정말 소스코드 레벨에서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런 확장성도 역시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담원의 어떤 화면에서 내부 시스템과 연계한 이런 화면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굳이 여러 시스템 화면을 열지 않고 상담하시는 분이 한 화면 내에서 모든 작업들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여기에서 작업도 수행을 하고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셨지만 저희 그 지식문서 헬프센터는 비교적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UI가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역시 코드 레벨에서의 어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사용자가 선택하기 쉽도록 그 카탈로그 형식의 그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어떤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분석을 해야 되는지, 향후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좋은 헬프데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분석이 필요하고 그런 분석을 위한 BI 솔루션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제로라는 커스터머가 아마 이 연동과 관련해서 가장 저희 제품을 잘 쓰시고 계신 고객인 것 같아요. 직원 수가 아니라 사실 여기 상담원 수고요. 상담원 수, 직원은 한 5,000명 정도 되는 회사고, 이 회사는 저희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연동 과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향후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할 시에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고려하고 없을 경우에 개발을 합니다. 네, 그만큼 저희 쪽에 연동되는 어떤 과정이 마음에 드셨던 거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뭐 짧게 저희 도입 효과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가장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건 정말 파워풀리 이지하다고 말씀드렸죠. 구현조차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템플릿 내에서 저희의 기본 기능을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지금 여기에 보시는 고객처럼 뭐 3주 이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데 2일 이내, 이런 형태의 구현이 가능하고요. 높은 RO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외부 헬프데스크, 내부 헬프데스크를 아울러서 이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매직 쿼드런트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지만, 저희의 어떤 자랑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저희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아마 토대이기도 한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좀 유연하지 못한 소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점심시간까지는 계속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질문 응대를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